자, 반갑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구독자님들. 자, 1월 16일 녹화를 좀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홀딩스 시세를 보면 지금 오후 2시 17분이거든요. 한 2% 정도 올라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시세 흐름은 꽤 괜찮은 편이죠. 일단 21선도 적당히 좀 넘어 보이는 것 같고, 그리고 다른 2차전지들도 올라가는 데에 비해서 이제 좀 잘 따라가지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하루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가 이렇게 2%대 상승이 어떤 이유에서 나와주고 있는지가 우리가 판단을 좀 해야겠죠. 우리가 왜 이렇게 올라가고 내려가는 이런 이유들을 항상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어야 그 다음 스텝에서 좀 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양봉을 띄웠었던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들 좋아요만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구독은 어차피 제가 요청을 안 드려도 내용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눌러주실 게 뻔하기 때문에 구독 요청은 따로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본격적으로 포스코홀딩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기 전에 일단 어제 제가 설문조사를 여러분들한테 이제 부탁드렸었잖아요. 그래서 1월 15일 투표 결과를 이렇게 밑에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 제가 두 가지를 질문을 드렸었어요. 나는 무조건 포스코로 수익을 볼 거다와 나는 뭐든 간에 손실만 일단 복구하고 싶다. 이렇게 두 개를 조사를 했었는데 무조건 포스코로 수익을 낼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22명이고요. 그 다음에 나는 아무 종목이나 다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44명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33%는 포스코에 좀 진심인 분들이시고 67%는 추천 종목을 조금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일단 오늘은 이제 앞에 포스코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다뤄드릴 거고 이제 앞으로는 포스코 내용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서 우리나라 국장에서 한 단기적으로 들고 갈 수 있는 종목과 그리고 섹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중심적으로 영상 뒷부분에는 매일매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영상의 그 흐름은 플로우는 이렇게 갈 것 같아요. 포스코 내용 얘기하고 뒤에는 보실 분들은 이제 뭐 추천 종목이나 여러 가지 이제 단타 가능한 종목들 그런 거 소개해 드리는 타임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딱 선택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상승을 해줄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제 미국장 때문인데 어제 미국장에서는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습니다. 흔히 말하는 이 CPI 지수가 나왔었는데 하나, 둘, 세 개의 호재가 일어났었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국내 시장에 또 좋은 양봉을 띄워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씩 보면 일단 이 소비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예상하는 예상치와 부합 동일하게 나오면은 이제 보통은 약간 증시가 보합권이나 아니면 살짝 상승하는 정도로 이제 갔다가 마감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표면 CPI 이외에 이 근원 CPI라는 게 따로 있는데 이거를 보면은 실질적인 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한다는 거는 연준에서 목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2%의 수치를 거의 맞춰가고 있다는 의미로 또 반증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에 대한 반영이 또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회복이 되면서 특히나 2차전지 그리고 바이오 이런 긍정적 영향의 요인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일 미국장에서도 보시면 테슬라가 8% 넘게 상승을 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2차전지 쪽으로는 굉장히 좋은 금리 인하 쪽에서는 굉장히 좋은 뉴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두 가지 때문에 또 제일 중요한 거 뭐 있어요? 미국 10년물 채권 금리가 하락을 했습니다. 자, 원래 10년물 채권 금리 수준이 4.75%였는데요. 4.65%까지 단숨에 0.1포인트 하락을 해버리면서 이 증시가 좀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보통 채권의 하락 같은 경우에는 증시의 상승을 불러일으키죠. 서로 반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반대로 이제 증시의 하락은 채권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이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어제는 증시에 굉장히 우호적으로 작용을 했기 때문에 미국장도 좋았고 오늘 한국장도 좋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국에서도 뉴스가 나왔는데 좀 하루 이틀 전에 나왔었던 건데 이 공급망 안정화 기금으로 2025년에는 10조 정도 사용을 할 거라고 하는데 여기서 2차전지 쪽에는 8조 원을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자, 지원 항목 중에서 이거를 여러분들 중요하게 봐야 됩니다. 지원 항목이 왜 중요한지 이거를 설명드리고 나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지원 항목은 충전 인프라인데 2차전지 충전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를 말하는 거겠죠. 거기에는 이제 3,758억의 기금이 사용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제 미국에 있었던 전기차 구매 보조금처럼 한국에서도 소비자가 이제 전기차를 구매하게 되면 일정 부분은 지원을 해주는 그 보조금이 있는데 요거는 이제 1조 5,200억 정도 가량 이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이 2차 전지 정책 금융, 이거는 소비자가 아닌 기업 쪽으로 지원해 주는 정책 금융이 되겠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5년에는 7조 9천억 원으로 상향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이것보다 적었어요. 작년에는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5조 9천억 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무려 2조나 상승을 했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이나 수소 보급 지원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요 세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는 2차전지의 진심인 나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충전 인프라, 전기차 충전소가 보급이 되고, 소비자가 전기차를 살 때 보조금이 지급되고, 그다음에 기업이 뭐 어떤 광물을 개발을 한다거나 해외 쪽으로 투자를 늘려간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정책 금융을 이렇게 대규모로 투입을 해준다는 것은 결국 2차전지에 좋을 수밖에 없지만, 일단 충전 인프라가 구축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냐면 전기차 충전소 지금 주변에 은근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가다가 전기차 충전소 있으면 이거 신기하다, 약간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어딜 가든 어느 주차장을 가든 전기차 충전소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일단 충전 인프라가 잘 보급이 되어 있어야 어디서든 충전할 수 있다는 그러한 심리가 생기기 때문에 소비자가 구매를 조금 촉진할 수 있는 그 유발 요인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당연히 소비자 입장에서 내연기관차를 살까 전기차를 살까 고민을 했을 때 지원금이 들어오는 전기차 쪽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보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2차전지 정책금융 같은 경우에는 이런 쪽으로도 활용이 됩니다. 2차전지 핵심 광물 제조 그리고 가공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 전역 기술로 지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연구개발하고 투자세 액 공제 쪽으로 혜택이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개발 같은 경우에는 30에서 50% 정도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투자 쪽으로는 15에서 35% 정도의 투자세 액 공제가 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2차전지 산업의 발전을 기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2차전지 이 정책 금융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와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 두 개가 잘 시행이 되어야 결국에는 소비자가 전기차 구매를 늘려서 그 산업의 규모를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예상을 증액을 시킨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판단이 되는 부분에 있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정책 잘 나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책, 국가의 정책과 시장 소비자의 판단, 시장의 흐름, 업황 플로우를 한번 나눠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는 이렇게 지원하는데 주가는 못 가냐에 대해서 우리는 나눠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딱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 우리나라 국가에서는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 반도체 다음에 미래 먹거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캐즘 국면이라 할지라도 지금 미리 키워놔라. 미리 키워놓고 나중에 우리나라가 시장 점유율을 가져가자. 약간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우리가 반도체 때도 이런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갔었죠. 자, 그다음에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으로 보고 있냐면, 전기차 일단 좋기는 한데 솔직히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연차보다는 그닥 엄청나게 빠르게 갈아타야 될 그런 이유는 없어 보인다.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 더 기능이 더 좋아지면 살게, 이러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일단 이러한 것들이 왜 나타나냐면, 결국에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행 거리 같은 것들, 그리고 충전 속도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전기차랑 비교해 보면, 주행 거리는 우리가 옛날에 전기차들이 많이 딸렸기 때문에 결국에는 양극재를 강화하면서 많이 따라잡았었죠. 지금은 오히려 오버해서 주행 거리가 많아지는 전기차가 또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충전 부분에서 보통 이제 우리가 주유소 가서 기름 주유구 꼽고 당기고 다시 커버 열어서 다시 커버 닫고 이제 가는 데까지 길어야 5분입니다. 자, 그런데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 급속 충전기를 써도 20분에서 30분은 기본적으로 걸려요. 이런 것 때문에 아직 충전 속도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하게 되는 건데, 그거는 어디서 하고 있다? 음극재 부분에서 이제 흑연에서 실리콘으로 넘어가는 이 단계에서 지금 해결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까지 개선이 된 다음부터는 내연기관차와 전기차가 거의 쌤쌤이 수준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전기차가 추가적인 플러스 알파의 매력을 가지고 있어야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적극적으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그럼 이 플러스 알파는 어떻게 할 건데를 따져보면은, 결국에 전기차의 그런 주행 성능, 그리고 뭐 충전 속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는 이제 차량 디스플레이가 들어간다는 거죠. 결국에 우리가 자동차를 개발하고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뭐예요? 결국에 사람들의 이 편의성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자동차가 탄생을 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네온 자동차보다 전기차가 편의성이 더 좋아야 되는 건데, 여기서 더 좋으려면 뭘 해야 돼? 차량 내부에, 전기차만의 특별한 차량 내부에 이 디스플레이 활용도를 높임으로써
내연기관차보다 메리트를 가져와서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 속도를 폭발적으로 늘릴 수 있게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결국에는 2027년도 때는 우리가 이제 전고체 배터리, 뭐 실리콘 음극재 이런 것들이 기대하면서 가져가겠지만 2028년, 2029년 이렇게 갈수록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산업이 커질 수밖에 없고 전기차의 뭐 안에 내부 디스플레이가 뭐 발전을 하고 있고 뭐 활용도가 높아지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전기차 2차 사이클 시작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때가 진짜 제대로 된 사이클이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배터리의 개발이 거의 다 완성이 됐었을 때 이 27년도, 28년도 때는 결국에는 전고체 배터리 아까 말씀드렸었던 전고체 배터리나 이제 리튬 메탈 배터리 뭐 이런 쪽으로 계속 가려고 할 텐데 그러면 주가 반영은 결국 언제 할 건데 저는 선반영이라고 했죠. 주가는 언제나 이 재료의 선반영입니다. 그래서 2026년도부터 주가 제대로 가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 영상에서도 2025년도 때는 철강 업황을 더불어서 우리가 기대를 약간은 조금 내려놔야 되는 시기 같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포스코홀딩스가 지금 양보를 보이고 있었던 이유, 그 다음에 2차전지 사이클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바라보는 시선과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비교 분석을 해드렸었고 그거를 토대로 우리가 얼마만큼의 시계열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것까지 한번 총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포스코홀딩스 얘기는 여기서 좀 끝나겠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게 있나를 봐야 되겠죠.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만 이야기 들으려고 오셨던 분들은 여기까지만 들어주시면 되고요. 그 뒷부분부터는 여러분들이 조금 여유 자금 가지고 조금 트라이 해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엊그제 영상에서 정확히 여러분들한테 이 BHI 원전주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원전주가 보시는 것처럼 BHI는 이틀 전인 1월 14일에 말씀드려서 지금 이제 1월 16일 오늘 주가 상태 꽤 괜찮죠?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BHI를 제가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왜 설명을 드렸냐면 5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일단 BHI는 수주잔고가 튼튼합니다. 24년도 9월 분기보고서 기준으로 이 수주잔고가 1조 1천억 원까지 육박해 있어요. 현재 시가총액이 BHI는 5천억 원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시가총액보다 더 많은 수주잔고를 보유해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적으로도 투자하기 굉장히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미 원자력 수출 협력 MOU를 체결했습니다. 즉 기존에 우리가 이제 체코 원전 수출할 때는 이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태클에 걸어서 좀 발목이 잡히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 수출 협력 MOU 체결을 함으로써 이러한 소식이 일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이유 포인트가 이거예요. 체코 원전 건설 사업의 최종 계약 시한이 3월까지거든요. 그러니까 BHI 같은 경우에도 펀더멘탈 기본 그러니까 펀더멘탈 베이스 종목이긴 하지만 일단은 일정 수로도 소화가 가능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월까지는 솔직히 BHI를 들고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월에 일정이 나오기 전에 추가 수급이 들어올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과거 12월 10일 기준으로 했을 때 기관의 꾸준한 매수 수급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관 매수 수급이 보시는 것처럼 여기 벌겋죠 이거 보시는 것처럼 기관 수급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전 매물대를 벗겨주는 적절한 거래대금 쏠림. 우리가 이제 제가 최초에 제 채널에서 BHI를 말씀드렸었을 때는 딱 이 구간에서 말씀을 드려서 딱 이 구간에 이제 입소를 하고 나왔었죠. 자, 그런데 이때는 이제 거래대금이 한 1,500억, 2천억 수준으로 잘 들어와 줬었는데 그 뒤로부터는 거래대금이 죽으면서 횡보를 해주는 구간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거래대금이 거의 다 박살이 나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이 1월 14일 때는 이 거래대금 1,250억 원이 들어왔었던 이 거래대금을 보고 그 이전 때의 매물을 다 벗겨주는 또 상승 캔들로 마감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서는 기술적으로 더 갈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1월 14일에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었던 겁니다. 그래서 BHI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2만 원까지는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게 일정이 아직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그게 당장 내일 갈지 아니면 다음 달 초에 갈지 다음 달 말에 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BHI 보유는 매우 좋다고 판단이 들지만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제 매수를 어디서 해야 될지 매도를 어디서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시긴 할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짚어 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것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어쨌든 BHI는 3월까지 일정이 남아있는 주식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1월 16일이잖아요. 그러면은 2월 동안은 BHI를 보유하고 뭐 넉넉히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그럼 2월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2월에 또 단기간으로 트레이딩 해볼 수 있는 종목을 또 하나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 2월 거부터 소화를 하고 BHI를 들어가자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또 잘 들어보세요. 2월 달에는 어떤 걸 할 수 있냐면, 자, 2월 21일에는 이 첨생법이라는 법 개정안이 발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법안이 처음 발의가 됐을 때,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정안이 적용이 될 때, 이 두 가지를 봐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종목도 이제 첨생법 관련 일종주인데 2023년 때 첨생법 이야기가 나왔을 때 이 종목이 무려 왼쪽에 보이신 이 포인트 보이시죠? 무려 10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기간 행보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없다던가 뭐 일정이 없다던가 이런 것들을 보면 보통은 다 우하향을 하다가 뭐 일정이 잠깐 반짝하면은 반짝하고 죽는 약간 이런 경우가 많은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돼요. 기술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주가 행보를 이렇게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요 기업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3,300억 원 수준으로 적지 않은 수준에 있습니다. 바이오 기업 치고는. 자, 그리고 2023년 12월에 첨생법 이슈 당시에 100% 상승을 했었고요. 의료 장비 판매도 순항 중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순 테마주는 아니에요. 펀더멘탈이 어느 정도 받쳐주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굳이 공개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왜냐면 일정이 얼마 안 남기도 했고요. 뭐 해봤자 이제 한 달이잖아요. 한 달밖에 안 남기도 했고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말하면은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1,500에서 2,000명까지는 이걸 보신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솔직히 한 주씩만 매수해도 2,000주를 매수하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막 시세 조정이니 뭐니 뭐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딱히 방송에서는 공개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진짜 2월에도 제대로 한번 수익을 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만 좀 개별적으로 받아가지고 문자로 딱 보내드려 보도록 할게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그리고 매도가, 그 다음에 손절가 이렇게 총 4개만 딱 설정을 해서 문자로 딱 이것만 보내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들 요거 혹시 2월에 한번 일정주로 참여해보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은 영상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를 클릭하셔가지고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BHI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지금 한 2달 정도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뭐 간에 기별도 안 가거든요. 주가 흐름 요 상태에. 근데 이 청산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정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렇게 조금 찔끔거리면은 시장에서 막 움직이고 막 시세 조정 막 이렇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클로즈한 임박이니까 임박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요 같은 경우에는 따로 좀 접수를 받아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정 댓글에 있는 네이버 폼 링크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장 선생의 고급 투자 포스코홀딩스 구독자 라운지라고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상한 자리에서 아무렇게나 매수하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렇게 또 공개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 종목을 공개하잖아요. 아까 BHI처럼 딱 공개를 하면은 네가 좋다고 하니까 그냥 지금 들어가면 되겠지 하고 전혀 매수 타점이 아닌 데서도 그냥 들어가 버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도 매수는 기술이고요. 매도는 예술입니다. 기술적으로 여러분들이 매수는 어느 정도 적정가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으로 해결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제가 따로 타점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구독자에게만 무료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구독자 확인차 여기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딱 문자 딱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종목명 이거 받아보실 문자 번호만 하나 남겨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저한테 별도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여기 자유롭게 자유기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출 눌러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문자 발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코홀딩스의 장마감 주가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미국에서는 굉장히 좋은 소식을 통해서 이천지 쪽으로도 그래도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조금 덜 팔고 좀 잘 들어와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저희 마음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시장을 트래킹하고 모니터링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